오늘 아침 일라디오.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샀던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까치와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만날 수 있었던 날, 그날이 바로 음력 7월 7일 오늘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도 꾹 누르고 가고 싶은 곳도 꾹 참고 많은 것을 참아야 하는 시기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까치와 까마귀가 되어서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오작교를 놔주겠죠. 상황이 엄중합니다.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그때까지 방역수칙 더 철저히 지키시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8월 14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느티 만가닥 버섯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산하는데 10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서 백일송이라고도 불리는 버섯인데요. 이미 드셔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얼핏 봐서는 팽이버섯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키는 좀 작고 갓은 좀 큽니다. 이게 맛도 궁금하고 식감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버섯과 비슷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 느티 만가닥 버섯의 새 품종이 또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쉽고 재밌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버섯과 오연희 농업연구사 연결할게요.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구사님께서 2주 전에 또 도담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느티 만가닥 버섯이네요.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이 느티 만가닥 버섯을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맞나요? 네. 좀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육성한 품종이 백색종이라 팽이를 약간 뻥튀기 한 것처럼 갓이 크고 대가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망가닥에만 있는 십지지 프레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네. 이 성분은 그 항종양, 항진균 기능성을 가진 그런 성분입니다. 네, 저는 이게 느티 만가닥 버섯이라고 아니고 그냥 만가닥 버섯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일 정도 생산하는데 100일이 걸려서 백일송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던데요. 다른 버섯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빨리 자라는 편인가요? 네. 약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구타리 같은 경우에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느티만가닥 버섯은 100일 정도라 약 재배근간이 한 2배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네, 마트에서 장 볼 때 만가닥 버섯들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느티 만가닥 버섯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편인가요? MC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망가닥 버섯이 느티 망가닥 버섯이거든요, 사실. 이름이 다를 뿐이죠. 네. 예, 그 이름이 똑같은데 느티 망가닥 버섯인데 이게 망가닥 버섯류에 속해서 일반적으로 망가닥 버섯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근데 그 버섯 자체가 그 저장성이 우수해서 마트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년마다 2배씩 생산량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유망버섯입니다. 네. 그중에 오늘 소개해 주실 품종이 느티 만가닥 버섯 가운데 백마루라는 품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색깔이 하얘서 백마루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 느티 만가닥 버섯은 2가지 종이 있는데요. 우선은 갈색인 갈색종과 백색인 그 백색종이 있는데 우선 제가 그 육성한 품종은 갓이 백색이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흰 백자를 써서 마루고요. 또한 그 저장성이 우수한 수출용 품종으로서 그 하늘의 순수 우리말인 마루라는 이름을 따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수출을 증가시키라는 의미를 가진 품종입니다. 네. 이름이 너무 좋아서 둘째를 낳는다면 마루로 한번 지어보고 싶네요. 마루. 네, 농가부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백마루 품종이 상품명으로 써도 되겠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어요. 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기존 그 백색 품종의 재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낮은 생산성이나 배합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재배적으로 우수한 갈색종을 그 백색종하고 교잡한 다음에 다시 색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백색종을 다시 그 여교잡을 하였고요. 그래서 갈색종보다는 좀 쓴맛이 적고 좀 맛이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리한 후에도 그 모양이 좀 잘 유지가 되겠네요. 가시 있는 어떤 버섯들은 잘 으깨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시면 조직이 좀 치밀해서 조리 후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섯의 고유의 색하고 모양이 잘 유지가 됩니다. 네. 네. 사진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실 텐데 버섯 대나 간 모양이 좀 단단해 보이기는 하고 식감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식감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은 새송이 버섯도 약간 단단한 편인데 새송이 식감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쫄깃한 느낌이 조금 있죠. 네, 쫄깃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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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이 좀 그래도 다른 버섯들과 또 비교해서도 가지런하고 좀 탐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음식 위에다 살짝 볶아서 올려놓기만 해도 좀 음식의 품격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버섯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마루는 어떤 요리에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모든 요리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꼽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섯이 으깨짐이 자체가 없어요. 버섯의 모양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볶음 요리 하다 보면은 버섯이 으깨지는 게 그 단점이 좀 있는데, 그런 걸 보완할 수 있어서, 저는 볶음 요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채소랑 같이 볶아서 이렇게 놔도 맛있겠네요. 네. 네. 시중에서 마트에서도 그러면 이 백마루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기술은 이전을 해서요.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름처럼 이제 수출을 증가시키는 그 수출 항목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우선은 수출형 품종으로 해서 육성을 했고, 그래서 갈색종하고 백색종이 있는데, 제가 백색종을 선택을 한 것은 우선 외국 사람들은 하얀 양송이를 많이 먹는 성향으로 인해서 백색 버섯을 대해서 되게 친숙한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백색종을 선택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또한 이것 또한 쓴맛이 좀 적고요. 그리고 또한 유통 중 저장성을 좀 증가시킨 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백마루 버섯.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많은 농민들께서 이 백마루에 좀 관심을 갖고 재배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백마루의 맛을 봤으면 좋겠네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느티 만가닥 버섯의 새 품종 백마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촌진흥청 버섯과의 오연희 농업연구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나의 작은 식물원, 오늘은 이진혁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저 보고 싶었어요? 그럼요. 네.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좀 삼복더위 다 지나고 입추도 지나니까 바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 방송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은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오호. 그때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던 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참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어떨 때 보면 참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한 건 붙잡을 수 없다는 거. 네, 저는 올림픽 기간에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응원하다가 보니까 막 배구 보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폐막이 와가지고. 올림픽 기간은 유난히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처음에 걱정도 되고 이렇게 올림픽을 치러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경기를 보다 보니까 왠지 내가 더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또 이런 마음이 모여서 집에서 우리가 더 소리를 높이고 크게 응원의 힘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배구 일본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도요. 와, 정말 그때 제가 다른 경기 보다가 배구를 거의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저의 선택에 되게 스스로 뿌듯했던 날이었고요. 이진혁 에디터는 그러면 뭐 배구 말고는 또 어떤 경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양궁에 빠져들 줄 몰랐는데 이번에 뭐 우리 선수들 양궁 잘하는 거야 사실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에 양궁 경기를 보면서 그 안산 선수의 빅팬이 됐습니다. 아, 그쵸. 네. 저는 안산 선수랑 선수들의 인터뷰 중에 재밌었던 게 올림픽 금메달을 이제 감독님이 그러셨대요. 편하게 쏴, 올림픽인데 이게 전국체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 네. 듣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특히 그 안산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 심박수를 유지하는 맞아요. 모습. 네, 저는 항상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서 지금도 심박수 한 180 나오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그래서 그런 평정심을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궁을 좀 배워봐요. 네, 그럼 이번 네. 여름 지나고 한번 네, 도전을. 저도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 정말 너무나 다 멋진 모습들 응원을 하고 매 순간 감탄했습니다. 올림픽에서 태극기 달고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진혁 씨, 우리 올림픽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런 거죠? 네, 오늘은 올림픽과 뗄 수 없는 식물 바로 월계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월계수. 네, 올림픽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왕관이 월계관인데 그 월계관이 바로 월계수로 만든 왕관입니다. 월계수가 예전부터 승리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어져 온 문화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월계수 잎을 상자에 담아 왕에게 보내는 것에서 그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월계수 잎을 엮어 만든 화환을 머리에 씌워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스에서 월계수 이야기가 시작이 됐겠네요. 올림픽이 시작됐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 지역에 월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계수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북쪽보다는 경남과 전남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월계수는 공기정화 식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요즘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계수의 그 공기정화 능력에 관해서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네. 로마의 폭군 황제 네로가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자기 방에 월계수를 엄청 심어서 그걸로 정화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지키려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또 이게 네. 네로 황제까지 연결이 돼요? 저도 참. 월계수를 사실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네로 황제의 어떤 공통점이 저는 월계수? 폭군은 아니지만 어때요? 집에서 키우긴 쉬워요? 네, 사실 월계수가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서 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좀 시들시들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물도 듬뿍 줘야 되고 그래서 항상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보살피게 되는 반려식물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집은 월계수 화분은 없는데 월계수 잎이 많아요. 그 말린 월계수 잎을 이렇게 팩으로 사가지고 보쌈 같은 거 삶을 때 월계수 잎 한 움큼 넣고 또 피클 만들 때도 넣기도 하고 네, 월계수 잎이 여러 가지 잡내를 없앨 때 맞아요. 쓰면 참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브식물 키우듯이 이제 집에서도 요리에 넣으려고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혹시 진혁 씨도 저는 사실 때문에? 요리는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네, 월계수 잎으로 요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월계수 잎은 그대로 차를 우려내서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월계수 잎 차를 마시는데 이게 과식을 한 이후에 더부룩한 속을 달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오, 그래요? 네. 과식이 좋군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계수는 향신료 때문에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고기 요리에도 좋고 일단 누린내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또 월계수가 들어가면 진통 효과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월계수 잎을 넣은 요리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월계수는 근데 생잎을 이렇게 따서 쓰면 그 생잎에는 독성이 있어서 꼭 이거를 말려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월계수가 참 이름이 좀 예뻐요. 근데 그러고 보면 좀 우리나라에도 좀 친숙한 이름 중에 개수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월계수나무가 조금 같은 종류인가요? 이게 두 나무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월계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가 원산지고 개수나무는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잎도 월계수는 조금 좀 길쭉길쭉한 편이고 개수나무는 조금 더 동글동글한 타원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수나무가 유명한 거는 동요 반달에 등장해서 되게 친근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동안 이걸 12번씩 불렀어요. 하루에. 아이랑 푸른 하늘은 아수 쎄쎄쎄도 하고 개수나무. 네. 정말 이 동요를 아무리 아이는 얘기를 해도 손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손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절대 못 쳐서 본인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이 노래를 12번을. 부르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반달. 네. 그렇죠. 그래서 달에서 정말 토끼가 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동심 파괴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없어. 네, 바로 이 동요 반달 때문에 개수나무가 유명한데 반달은 1924년 윤구경 선생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이 동요를 들으며 그 달에 토끼랑 나무랑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게 배처럼 떠가는 거를 맨날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믿었어요? 전 믿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그걸 안 믿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도 없다. 근데 월계수와 개수나무가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처음 중국에서 월계수라는 말을 만들 때 이렇게 달에 사는 개수나무라는 뜻에서 달 월자를 써서 월계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월계수가 달나라에 자라고 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이유일지 궁금하네요. 이 개수나무 잎이 달에 있는 약간 그런 분화구 반점처럼 생겨서 그런가? 여튼 궁금한데 이게 월계수 잎에 참 나라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월계수는 특히 그리스어로 월계수를 다프니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물의 요정 다프네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이 어느 날 자기 활을 만지작거리는 꼬마를 혼낸 적이 있는데 이 꼬마가 사실은 사랑의 신 에로스였습니다. 화가 난 에로스가 그 황금 화살로는 아폴론을 맞히고 납화살로는 우연히 옆에 있던 다프네를 맞췄는데 황금 화살은 이렇게 격렬한 사랑에 빠지게 하는 화살이고 맞아요. 납화살은 사랑이란 감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화살이었어요. 그래서 아폴로는 다프네를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열렬히 구애했지만 다프네는 차갑게 거절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프네가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도 아폴론을 따돌릴 수가 없었고 다프네는 자기를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다프네의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려 월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굉장히 슬픔에 빠져서 월계수를 자기의 나무로 삼았는데 나무가 돼서도 도망을 못 가네. 이런 나쁜 소유욕은 아폴론이 예술과 스포츠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월계수가 올림픽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데는 이런 스토리도 살짝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월계수에도 그런 이야기가 얽혀서 설명이 되고 있군요. 우리나라에도 월계수 하면 또 마음 아픈 얘기가 하나 있죠? 네, 바로 내일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인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 고 송기정 선수와 관련된 월계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등장하기도 했는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한 송기정 선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장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금메달 수여식에서 일본 국가가 연주가 되고 송기정 선수는 그 순간에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려버렸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승리를 바칠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송기정 선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독립이 나라를 되찾는 과정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아픈 시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평화를 잘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는 일화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송기정 선수가 들었던 묘목이 한국 땅에 뿌리를 내려서 아직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물이 4, 5층짜리 건물 크기로 자랐거든요. 이거는 지금 서울 중구 송기정로에 있는 송기정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월계수가 그려진 유명한 그림도 있는데 1961년 파블로 피카소는 월계수 잎을 물고 가는 흰 비둘기를 그렸는데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살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그런 만큼 평화와 희망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월계수를 그렸고 월계수가 또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월계수가 아까 얘기할 때는 좀 승리를 칭송하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화분을 좀 집에 들일까 생각했는데 월계수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은 월계수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도 적합한 반려식물을 찾고 있다면 저는 월계수를 키워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는 월계수를 문에 걸어두면 질병과 벼락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미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에 좀 마음을 기대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진혁 에디터의 간절한 마음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좀 아쉬운 이야기예요. 이진혁 에디터, 나의 작은 식물원 함께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식물원 청취자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양한 식물을 직접 키워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치유가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집안에 함께하며 보살피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그 식물들이 또 마르거나 죽어버리면 슬프면서도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만 좀 져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 반려식물인 월계수를 소개할 수 있어서 또 좋았고, 또 청취자 여러분 모두 월계수가 상징하는 평화 그리고 승리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진혁 에디터 앞으로도 좋은 책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계속 승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기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작은 식물원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맛있는 한 끼. 농부들의 손끝에서 자란 맛있는 채소들, 이 맛있는 먹거리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 끼, 토요일 이 시간 이분과 함께합니다. 책도 맛있게 읽고요. 인생도 맛있게 꾸려가는 분입니다. 균형인의 딸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정미 씨, 네. 대체 비결이 뭐예요? 어떤 거요? 네. 어쩜 이렇게 항상 유쾌할 수 있죠, 사람이? 아, 정말로요. 엄청 항상 이렇게 밝을 수 있죠? 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 저기 방송국 스튜디오 앞에서부터 행복한 척합니다. 아, 그래요? 평상시는 아니고요. 평상시 좀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저 눈물 좀 닦고. 네. 감정이 이제 조금 기복은 누구나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힘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이 바로 좋고 맛있는 거를 그렇게 잘 먹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는 진짜 그런 음식 진짜 잘 먹고요. 엄청 먹습니다. 육식주의자의 대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남정미 씨와 함께하는 맛있는 한 끼, 오늘도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배워봐야겠죠? 네. 육식주의자 남정미 씨와 함께 우리 땅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들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네. 채소 소믈리에 요리 연구가 홍성란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육식파의 대표로 남정미 씨가 있다면 예. 또 우리 채소파의 대표 홍성란 대표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소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어찌 지내셨어요? 항상 제가 아직 아기가 2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거의 그냥 육아가 주업입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육아로 인한 다이어트가 강제 강제적으로 다이어트. 맞습니다. 그 이선영 아나운서 선배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 딱 네. 2돌 지난 이렇게 제일 힘들 때예요. 아 진짜 홍 힘들 때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힘들 때 이렇게 그렇군요. 나와서 이렇게 엄마가 일을 하는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될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네. 좋아요. 네.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여전히 덥긴 해도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맞아요, 진짜로. 네. 아니 한창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맞아. 듯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좀 짧은 옷 입고 나가면 약간 좀 서늘한데 이런 기분도 들어요. 맞아요. 요럴 때 가을이 오기 직전에 여름 채소의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 더 빨리 맛있게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죠? 네. 오늘 어떤 채소를 먼저 챙겨볼까요, 정미 씨? 네, 오늘의 채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예,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겉모습은 쭈글쭈글하나 여름을 대표하는 채소로서 영양소면 영양소, 맛이면 맛,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채소 올시다. 연녹색을 띠고 있고요. 꼭지가 신선한 것을 고르면 일단 합격입니다. 그리고 쭈글쭈글하고 굴곡이 있어야 제맛이 나지요.
메추리알 씨, 그리고 소고기 씨, 저랑 같이 볶으면 달짝지근한 간장물과 넣어주시면 세상 맛있는 장조림이 되고요. 중간 정도의 크기의 멸치랑 같이 슬슬 볶아주면 그것도 역시 간단하면서도 입맛 살리는 여름철 대표 반찬이 됩니다. 일단 밥 한 숟가락 드시고요. 저를 하나 딱 집어서 올려줘. 엄마. 작년 가을에 도망간 입맛도 올가을 오기 전에 반드시 불러드리고 마는 저는 이상하게 꼬였네. 꽈리고추입니다.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꽈리고추신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꽈리고추입니다. 뭔가 이렇게 살짝 꼬여있으면서 꼬여있는. 쪼글쪼글한 느낌이 드는 꽈리고추씨를 만나봤는데요. 네. 여름엔 역시 누가 뭐래도 이 꽈리고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멸치랑 볶아도 맛있지만 이 잘 말린 꼴뚜기랑 같이 볶아도 정말 맛있잖아요. 건어물류랑 정말 뭐랄까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든든한 여름 저는 반찬. 장조림. 장조림. 장조림에다가 꽈리고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고기만 먹다가 좀 약간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식감을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잡아주는 그런 꽈리고추가 있으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너무 이렇게 꽈리고추가 푹 무른 것보다는 약간 그 느낌이 살아있게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 닭고기 볶을 때도 넣는다는 분들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어떤 요리 방법에서 본 것 같은데요. 홍 대표님, 육류와 꽈리고추의 조합이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이제 꽈리고추에 비타민 C가 많아서 이제 닭고기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강한 양념을 했다면 그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도 꽈리고추가 해줬을 겁니다. 홍성란 대표님, 꽈리고추 어떻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저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네. 저 꽈리고추에 그 외의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네, 꽈리고추는 비타민 A, C, 철, 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작용, 피로 회복, 활력 충전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베타카로틴, 캡사이신 성분으로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혈압을 낮춰주고 모세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고추가 사과보다 비타민 C가 저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추를 진짜 좋아해서 특별히 좋아하는 거는 풋고추도 좋아하고 그 오이고추처럼 아삭아삭한 아삭이 고추라고 하는 걸 맞아요. 정말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꽈리고추도 너무 사랑하고요. 이게 꽈리고추는 특히 밑반찬으로 만들었을 때 입맛을 돋워주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요즘은 꽈리고추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껏 드시면 좋은데요. 네. 여름이라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은 좀 지쳐가지고 식욕을 잃기 쉬운데요. 그럴 때 밥에 꽈리고추 조림 하나만 있어도 입맛을 살려줍니다. 맞습니다. 흰 쌀밥에다가 꽈리고추 조림을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정말 밥도둑이죠. 아니 우리는 왜 군침이. 흰 밥에다가 아니고 흰 쌀밥에 그게 있어요. 어. 제가 집에서 항상 잡곡밥을 먹거든요. 네. 근데 이 잡곡밥에다가 이런 조림이나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조림 맛이 덜 살아. 맞아. 안 살아. 맞아. 잡곡밥이 이게 밥도 야 나도 주인공이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흰 쌀밥은 무슨 반찬에 갖다 대도 밑을 정말 잘 깔아줘가지고 잘 살려줘요. 맞아. 그 꽈리고추 조림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 이 얘기 듣는 순간 막 입에서 아유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욕이 네. 터집니다. 예. 아까 전에 그 꽈리고추가 쭈글쭈글하고 굴곡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맞나요?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네. 일단 색감은 연록색을 띠고 꼭지가 신선하고 그리고 이제 단단하고 네, 막 무르지 않게 그리고 쭈글쭈글하고 굴곡이 있는 것이 맛있어요. 그리고 쭈글쭈글할수록.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끝이 좀 뾰족하면 조금 매콤하고 좀 끝이 둥글면은 좀 덜 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뾰족한 애들이 성살이 있다 이렇게. 한번 먹어봐. 이런 느낌. 야, 막 이렇게 내가 엄청 매워 이렇게. 와, 저는 정말 가끔가다 매운 고추 먹었을 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뇌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끔 그게 또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이게 그러니까 캡사이신 성분인 거잖아요. 굉장히 네. 맵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잘못 한 입 씹으면
막 예전에 있었던 분노 이런 거 막 올라오면서 이게 매운 느낌이 아니라 분노가 그쵸 맞아요. 분노가 생겨요. 잖아요. 맞아요. 다행한 건 꽈리고추는 그렇게까지 맵지는 않다는 맞아요. 거. 네. 그래도 맵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꽈리고추 샀을 때 가끔 보면은 겉보기에는 뭐 약간 쪼글쪼글하고 초록색으로 신선해 보이는데 이렇게 어슷 썰다가 보면 속의 씨가 이제 검게 변할 때가 검은색 있더라고요. 요거는 신선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씨가 금방 이제 마르기 때문에 먼저 좀 색깔이 갈변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못 먹어는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신선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냉장 상태에서 좀 더 오래 보관하실 경우에는 씨를 좀 제거하고 보관하시면은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름 채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에도 신경 엄청 써야 되잖아요. 네. 이거 그럼 어슷 썰기 뭐 어떻게 그냥 통째로 아니면은 사자마자 씻지 않고 물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일단은 모든 채소는 그 자라난 환경 모양대로 좀 보관하면 좋다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 고추를 세워서 이렇게 용기에 이제 키친타올을 깔아서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둔 다음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리 좀 많은 양을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썰어가지고 냉동 보관을 좀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면봉처럼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통에다 넣어서. 아침 샤워하면서 킵하고 왔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씻지 않고 봉지 사가지고 오면 씻고 넣나요? 물 안 닫고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채소인데. 드실 때마다. 네. 꺼내서 먹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면봉처럼 잘 세워서 보관한 꽈리고추. 이거 어떻게 요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꼬치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네, 이제 꽈리고추 꼬치구이예요. 근데 정말 손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보통은 꼬치에다가 꼬지에 꽂아서 이렇게 팬에 구우려다 보면은 사실 골고루 안 구워지고 좀 사이즈도 안 맞아가지고 좀 어렵고 하는데 네. 이제 가장 손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꽈리고추 그리고 홍파프리카, 표고버섯, 새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재료들은 좀 비슷한 사이즈로 이제 썰어주세요. 그리고 오일 두른 팬에 그 썰은 재료들을 그냥 펼쳐서 굽는 거예요. 소금, 후추 좀 뿌려주시고 뭐 허브 가루도 좀 뿌려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익은 거를 꼬지에 꽂는 거예요. 네, 교차 4개. 그리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해요? 그러면 끝입니다. 되게 간편하네. 이거 안주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먼저 요리를 다 굽고 이렇게 소금 후추로 간을 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마무리로 꽂아서 네네. 이거를 들고 뽑아서 먹으면 되는 맞아요. 거구나. 이게 굳이 이렇게 꼬치에 꽂아가지고 돌려가면서 구울 필요가 없네요. 네. 볶아가지고 그냥 꽂아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또 간단합니다. 그렇죠? 네. 영양소와 맛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라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 꽈리고추 꼬치구이였습니다. 네. 이 요리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일단은 모든 식재료가 좀 익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좀 식감은 살아있게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익혀주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냉장고에 남은 재료가 있으면 또 응용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가지나 뭐 육류 뭐 또는 그냥 남은 정말 자투리, 왜 파프리카 이렇게 꼭지 부분도 보통은 버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다 바짝 썰어가지고 모양만 맞으면 다 꽂아서 드실 수 있어요. 네. 꽈리고추. 정민 씨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생겼어요? 있습니다. 일단 육류가 뭐 자투리가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 집에 있는 채소들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꽈리고추 꼬치구이가 이렇게 되게 심플하니까 네. 사실은 꼬치구이 아니고 그냥 꽈리고추 친구들과 구이 이렇게 해서 꼬치에 꽂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랑 만들어봐도 맞아요. 재밌을 해먹어도 것 될것 같고요. 같아요. 예. 맛있는 한 끼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꽈리고추 꼬치구이였고요. 두 번째 재료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여름에 먹는 감자. 오, 너무 좋죠. 맞아요. 얼마 전에 지인이 농사 지었다 그래서 이제 감자 한 소쿠리를 전해줘서 받아갖고
집에 가져가자마자 이제 포슬포슬 맛있게 쪄서 당근 좀 넣고 오이 좀 썰어 넣고 포슬포슬 찐 거 막 이렇게 으깬 다음에 마요네즈를 좀 살짝 섞어서 아주 맛있는 감자 샐러드를 해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반찬으로도 먹고 또 빵에 넣어서도 먹고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저희 어머니 시그니처예요. 이 감자 샐러드가 으깨가지고 여기다가 꼭 그 스팸을 한번 데쳐서 썰어 넣으십니다. 아유, 그렇구나. 아주 맛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과수원집 딸내미네 집에 그 옆에 조그맣게 또 감자를 심으셔가지고 감자 그 주렁주렁 달린 핵감자를 저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소금에 살짝 콕 찍어 먹으면 정말 든든하죠. 아니, 소금 아니지, 소금 아니에요. 네. 설탕이 설탕. 휴게소 파는 애들도 다 설탕에 절여져 있잖아. 아니 이 사람 소금이지. 버터구이, 알감자, 설탕. 소금. 설탕. 네. 자, 홍성란 대표님은 저는 그냥 먹습니다. 인간적이지 못하게 뭐라도 찍어 먹어야죠. 아유, 네. 아, 저도 처음엔 찍어 먹었는데 네. 이게 이제 먹다 보면 그 감자 자체의 단맛과 짭짤한 맛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매력에 빠졌습니다. 아유, 알긴 알죠. 그래도 소금을. 네. 자, 취향 따라 안 찍어도 설탕도 소금도 뭘 찍어도 다 맛있게 소화하는 감자인데요. 뭐 찌개에 넣어서도 먹고 볶아 먹고 으깨 먹고 쪄 먹고 방법이 다양한데 영양소가 일단 풍부하죠? 네, 감자는요 풍부한 비타민 C와 섬유질, 칼륨 성분으로 고혈압 예방, 신장 건강, 부종 완화에 도움이 돼요. 특히 감자의 녹말 성분은 위장 건강을 도와서 위궤양 형성 억제를 해줍니다. 오, 감자가 위에 좋은 채소였군요. 네, 저 대표적으로 양배추가 위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같은 열에 올려서 기억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약간 화이트 푸드, 화이트 채소 그 계열은 좀 위장에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연근, 마, 감자. 하얀 브로콜리. 네, 맞아요. 그렇죠. 아, 화이트 푸드가 위에 좋군요. 네. 제가 위가 또 그렇게 한 번씩 앞에 탈이 나는데 감자를 그때 들 먹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이 감자 볶음 같은 것도 많이 손쉽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볶을 다 수 있는 부서져. 거예요? 맞아요. 다 부서져. 내가 하면 다 부서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살짝 볶으면 덜 익어서 또 이제 사과 같은 소리가 사각사각하고. 아삭아삭하고. 저는 일부러 네. 부셨다고 합니다. 비벼 먹으라고. 일부러 해서 이렇게 네, 먹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 이 잘 볶는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하는 방법은요, 감자를 이제 채 썰어서 이제 먼저 그 전분물을 물에 헹궈서 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팬에다 펼쳐서 물로 먼저 볶아요. 물로요? 네. 기름부터 넣으면 감자가 계속 기름을 흡수하니까 또 기름을 붓고 하다 보면 부서지게 되고 또 느끼하게 되고 조금 질척거리게 되는데 처음에 물을 이제 기름이다 생각하고 한두 큰술씩 끼얹어 가면서 찌듯이 볶으면 볶군요. 네, 그럼 약간 스팀 열기처럼 촉촉하게 1차 속이 익어요. 있겠네. 네. 그 다음에 이게 2% 부족할 때 그때 이제 기름 두르고 뭐 마늘 넣고 올라오겠네. 네. 채소 넣고 해서 샥샥샥 하면 모양과 식감도 유지되면서 맛있는 감자채 볶음이 완성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자랑 어울리는 재료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 감자는 아무래도 이제 좀 탄수화물이 많고 이제 뭐 비타민도 많지만 좀 그와 좀 상대되는 좀 재료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감자를 볶을 때 우리가 뭐 햄도 넣기도 하고 뭐 맛살도 넣기도 하고 네. 또는 뭐 이제 새우라던가 그런 베이컨 종류를 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에 좀 부족한 이제 영양소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좀 이제 지방이 좀 있는 그런 재료를 함께 해주면은 좀 조화가 좋습니다. 네. 이 감자 많이 사면 보관 방법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겁나면서도 크게 사거든요. 네. 감자는 일단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는데요. 네. 일단 좀 습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종이봉투나 박스에 이렇게 넣고 보관을 하죠.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은 그늘진 곳에 좀 보관을 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감자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감자 에그 피자인데요. 이거는 진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재료는 감자, 달걀, 양파, 피망, 베이컨,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감자는 일단 그냥 얇게 슬라이스를 해요. 그리고 양파, 피망, 베이컨은 그냥 잘게 다져주시고요. 네. 일단 팬에 오일을 둘러주시고 그다음에 재료들을 그냥 겹겹이 펼쳐요. 그리고 달걀은 풀어서
부어요. 어. 그러면 약간 그 달걀찜 형태 느낌처럼 되잖아요. 위에 치즈를 얹어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약불로 찜을 하듯이 익혀요. 그러면은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열기와 함께 위에 피자 치즈는 녹아있고 그리고 좀 프라이팬 사이즈에 맞춰서 익혔기 때문에 피자처럼 얇게 그렇게 익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분 커팅을 해가지고 접시에 덜어서 드시면 됩니다. 감자 오, 이거 피자겠네. 진짜. 감자 와. 피자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알아본 재료는 감자였고요. 감자 피자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름에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채소 충분히 잘 챙겨 드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한 끼 오늘 함께해 주신 채소 소믈리에 홍성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 씨는 뭐 만들어 보실 거예요? 아, 이제 감자 피자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꽈리고추 같이 얹어갖고 감자 꽈리 피자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